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정밀 측정이라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입니다. 이번에는요, 2주차 2차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차와 오차, 그리고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비슷비슷한 용어인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과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이보다 더 심화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측정의 기본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죠. 자, 지난 시간에요. 2주차 1차 시에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한계 게이지 검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직접 측정, 다이렉트라고 했고 이것을 절대 측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스틸자를 가지고 직접 재서 읽는, 눈금을 읽는 방법이죠. 자, 비교 측정, 컴패러티브, 비교를 함으로써 한다. 이미 알고 있는 표준의 양과 비교로서 측정한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다이얼 게이지하고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알았었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다이렉트의 반대인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직접 내가 원하는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값을 측정을 해서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내는 방법. 이게 간접 측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예로서 사인바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각도를 측정하는데 빗변의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각도를 측정을 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 검사, 리미트 게이지, 즉 고 또는 노고,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합격 여부,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게 바로 한계 게이지 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예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주차 2차 시로서 공차와 오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요, 정밀도와 정확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부터 보죠. 공차. 공차에는요, 제품의 허용을 할 수 있는 치수, 그리고 공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아마 봤을 거예요. 자, 이 뒤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건 기본 치수죠. 치수. 만약에 이 길이, 즉 예를 들어서 20mm인 제품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 만들 수가 힘들죠. 없는 건 아니고 힘들죠. 정확히 20mm를 만들다는 20mm를 길이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크든지 조금이라도 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제품을, 어느 핀을 20mm짜리 20mm짜리 핀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누가 요구를 했다면 금액을 50만원 달라고 해도 좋다. 20mm를 그만큼 만들기 어려우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허용을 해주는 범위를 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공차입니다. 공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0.1, 즉 20보다 플러스 0.1 커도 좋다. 마이너스 0.2, 20보다 마이너스 0.2 작아도 좋다. 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20.1 해서 19.8까지 사이에만 있으면 오케이다라는 얘기는 합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허용 치수와 공차를 주는 이유는요, 제품의 각 부분의 치수를 완벽하게 가공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더더욱이 대량 생산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계 부품의 각 부분에 허용한 편차, 이거를 공차라고 한다. 편차라는 얘기는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차라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얘네들이 즉 공차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준치수 22 기준치수죠. 기준치수에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는 두 개의 치수를 한계치수라고 한다. 자, 기준치수가 있고요. 공차가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다가 상한을 더해준 거, 기준에다가 하한을 더해주거나 빼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계치수라고 하는데, 위에 거를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치수인 최대 허용 치수, 아래 것을 최소로 허용할 수 있는 최소 허용 치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치수는 20이고요. 20에다가 플러스 0.1을 한 최대 허용 치수는 20.1mm, 그 다음에 20에서 0.2를 뺀 19.8이 최소 허용 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공차는 20.1에서 19.8 사이의 간격, 즉 뺀 값인 0.3이 됩니다. 0.3. 이걸 자세히 나타내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죠. 편차가요. 자,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허용치수와 공차를 주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만들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한계를 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준다 해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지수가 있고 최소 허용할 수 있는 지수,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차고요. 공차는 최대 허용 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 치수,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걸 말로써 이해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그려놓고, 아,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 두 개의 차가 공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공차 표시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도면 해독법이나 아니면 캐드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준 치수가 20이고요. 최대 허용 공차가 0.1, 최소 허용 공차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 최대 허용 치수는 20.1, 최소 허용 치수는 19.8, 공차는 0.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즉, 편측,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 또 플러스예요. 네? 그렇죠? 자, 위치수 허용차가 0.2고 아래치수 허용차는 0.1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허용치수는 20에서 0.2를 더한 20.2가 되겠고, 최소 허용치수는 20에서 0.2를 더한 20.1이 됩니다. 그러면 20.2에서 20.1을 뺀 그게 공차죠? 얼마입니까? 0.1이 됩니다. 이 제품은 0.1이라는 공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0.3이라는 공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훨씬 더 어렵겠죠? 공차가 작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최대 허용차가 0.1이고 최소는 0.2입니다. 마이너스 0.2. 따라서 최대 허용 치수는 20 마이너스 0.1을 한 19.9가 되겠고, 최소 허용 치수는 20에서 0.2를 뺀 19.8이 되겠죠. 그러면 공차는 얼마입니까? 19.9에서 19.8을 뺀 0.1이 됩니다. 두 개는 공차는 서로 같아요. 간격이 0.1밖에 없죠. 근데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해 볼까요? 만드는 거요. 얘는 20보다 적어도 크죠. 최대 0.2만큼 큽니다. 20보다. 20보다 작으면 불량이에요. 얘는. 이 제품은 최대로 커야 19.9인 거예요. 최소로 작으면 19.8. 그래서 절대 20을 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길이는 이렇게 되고, 각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5도에서 플러스 0.1도, 마이너스 0.2도. 그러면 최대 허용 지수는 15.6도, 최소 허용 지수는, 각도는 15.3도. 공차는 몇 도입니까? 0.3도가 되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볼까요? 기준치수 20에다가 위치수 허용차는 0, 아래치수 허용차는 0.1로 마이너스 0.1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최대 허용치수는 20에서 0을 더하나만 하니까 20, 최소 허용치수는 20에서 0.1을 뺀 19.9. 따라서 공차는 0.1이 되겠죠.
이번에는요, 기준치수는 동일하게 20이고요. 위치수 허용차가 0.2, 아래치수는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20보다 크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가 최대 허용치수, 취소 허용치수는 20, 공차는 0.2가 되겠죠.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뭡니까?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이 있거나, 둘 다 플러스든지 값이 있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값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위치수 허용차나 아래치수 허용차가 제로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로인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보죠. 2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써졌네요. 그러면 얘는 20에서 플러스 0.1이 돼도 좋고 20에서 마이너스 0.1이 돼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대 허용치수는 20.1, 최소 허용치수는 19.9, 따라서 공차는 0.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을 2번처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플러스 0.1, 마이너스 0.1이 되어 있는데 이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1번처럼 쓸 수 있다 없다?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씁니다. 두 개가 부호만 다르고 값이 같다면 합해서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합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15분, 즉 15.5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합해서 써라. 위치수하고 아래치수 형체가 서로 같을 때는 합해서 써라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봤더니 여기에 별도의 공차 표시가 없죠.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위치수, 최대 허용치수, 최소 허용치수를 써줬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30하고 기준치수 30 하고요. 위치수 허용차를 플러스 0.1을 쓰면 되겠고 아래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1을 쓰면 되겠는데 부호만 다르고 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3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쓰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 30.05 최대 허용치수, 30.02 최소 허용치수네요. 이 표현 방법을 1번처럼 쓴다면 30하고 플러스 0.05 플러스 0.0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허용 지수하고 최대 허용 지수를 그냥 써준 경우죠. 자, 마지막 방법이죠. 이번에는요, 최소라는 말이 써주고 지수가 들어있습니다. 29.9인데 이 값이 최소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0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죠. 최대로 적으면 29.9까지는 좋다라는 얘기니까 32를 해도 좋고요. 근데 28로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29.8로 해도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30.5 맥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30.5가 되게 하라라는 30.05가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30.0으로 만들면 오케이, 30.04로 만들어도 오케이, 30.1로 만들면 불량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공차를 각각 써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 허용 지수, 취소 허용 지수를 보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도면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제품을 측정을 했을 때, 쟀더니 20.02가 나왔다. 그럼 얘는 불량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보죠. 20 기준치수에다가 플러스 0.1. 그럼 20.01이 최대 허용치수, 최소 허용치수는 19.8이 되겠죠. 공차는 0.3이 되겠고요. 합해서 썼네요.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20에서 둘 다 플러스로서 0.2, 0.1. 자, 그러면 20.02, 20.01 이렇게 되겠죠. 네. 공차는 0.1이 되겠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인데 20.0에서 0.1을 빼니까 19.9, 아래치수는 19.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러면 다 정상적인 표기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20에서 둘 다 마이너스인데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그러면 최대 허용치수가 얼마입니까? 19.8. 최소 허용치수가 얼마예요? 0.1을 빼니까 19.9.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최대 허용치수가 19.8이고 최소 허용치수가 19.9예요. 뭐가 말이 안 되죠? 최대 허용치수는 커야 되는데 최소 허용치수보다 최대 허용치수가 더 작습니다. 19.8이고 이게 19.9니까.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겁니다.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20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그러면 20.1 최대 허용치수, 최소 허용치수는 19.9. 잘 됐나요? 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뭐 읽을 수는 있는데요. 두 개의 숫자가 같고 부호만 다를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합해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합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20.1, 20.2 위치수, 즉 최대 허용치수가 더 작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 역시 19.8, 19.9로서 최대 허용치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공차 표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공차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 기준치수에다가 위치수는 0, 아래치수는 마이너스 0.1. 그러면 최대 허용치수는 20, 최소 허용치수는 19.9. 최대 허용치수가 더 크니까 오케이. 그리고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20.05 최대, 최소는 20, 공차는 0.0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직접 썼네요. 20.2, 20.1 최대형 치수, 최소형 치수 직접 썼습니다. 최대형 치수 19.9, 최소형 치수 19.8 직접 썼네요. 자, 이거 다 표기가 정상적인가요? 자, 이런 것들은 정상적입니다. 네, 위치수, 아래치수, 최대치수, 최소치수 허용하는 것들이요. 자, 이번에는요. 20하고 마이너스 0.1, 0 이거 어떻습니까? 최대 허용치수는 얼마냐면 19.9죠. 최소 허용치수는 0은 빼나만 하니까 20입니다. 근데 최대 허용치수가 최소 허용치수보다 더 작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바꿔져야만 되겠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이 되겠고 최소는 20.05가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공차 없이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를 그냥 썼습니다. 20.1, 20.2 위에 게 반드시 최대 허용치수입니다. 아래 게 최소 허용치수예요. 근데 최대가 최소보다 도 작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역시 최대가 최소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차는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고, 반드시 최대 허용치수가 최소 허용치수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숫자가 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5차. 자, 공차는 톨러런스라고 했고 5차는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값. 자, 5차란 피측정물은 어느 결정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참값, 즉 true 값입니다. true. 결정된 값, 이게 참값이라고 합니다. 측정값은 항상 참값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측정값은 내가 직접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던, 간접 측정을 했던, 직접 측정을 했던, 비교 측정을 했던, 이렇게 해서 측정한 값은 참값, 본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값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과 참값과의 차를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오차, 에라란 내가 측정한 값에서 참값을 빼주면 되겠죠. 참값이 예를 들어서 10이고 내가 측정을 했더니 10.5예요. 그럼 오차는 0.5가 나는 겁니다. 0.5가. 그런 식으로 오차를 내더라 라는 얘기고, 오차율은 참값으로 나눠준 걸, 그리고 거기에 백분율 곱하기 100을 해준 게 바로 오차 백분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백분율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오차라는 거 뭐냐?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거다 라는 게 오차입니다. 자, 참값이 10mm였는데 측정을 했더니 10.5다. 그러면 0.5가 오차겠죠? 오차값은 0.5가 되겠고요. 참값이 10mm였는데 측정을 했더니 9.5mm가 됐다. 그럼 오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오차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차가 있고 지금 배웠던 오차, 에러값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차라는 거 뭡니까? 최대 허용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치수가 공차고, 자, 그림으로 아까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 있으면 돼요. 자, 오차라는 건 뭐예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거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오차입니다.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 자, 오차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오차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 첫 번째가요. 개통오차가 있고 과실오차, 우연오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통오차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개통오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오차.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계측기 오차입니다. 측정 기계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다. 이 자가 눈금이 틀어져 있다거나 이 피치가 골고루 일정하지 않다든지 이런 계측기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잘못 측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계측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계측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바로 계기오차라고 합니다. 자, 눈금이 불균일하거나 피치가 불균일한 경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게 계기오차고 계기오차는 개통오차에 속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차입니다. 환경.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는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의 온도, 습도, 압력 등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오차니까 환경오차라고 하고요. 기준은요, 온도는 20도, 습도는 50% 이하, 진동은 45dB 이하, 소음에는 측정에 영향이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조명은 500룩스 이상 밝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먼지는 5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측정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왜? 환경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실은 전부 20도에 맞춰져 있고요. 습도도 50% 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 없도록 방음, 방진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45dB, 그 다음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명은 불을 환하게 밝혀서 500룩스 이상 이렇게 합니다. 자, 개통오차에는 계측기 오차, 계기오차, 환경오차, 세 번째로 이론오차 있습니다. 이론오차. 이론오차는 뭐냐면요. 이론, 즉 계측할 때 표준값이 도출되는 이론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잘못 도출이 되겠죠. 자, 이론 도출에 따른 이론 도출에 다른 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오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론 오차고요. 개인 오차가 있습니다. 개인 오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선입관이 작용해서 생기는 오차.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씩 달라요. 자, 자, 보십시오. 사람마다 나는 정상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눈금을 잘못 읽겠죠? 또는 아래에서 봐요?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선입관들이 작용을 해서 생기는 오차. 이게 바로 개인 오차입니다. 자, 이런 식의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오차, 오차에는 개통오차, 과실오차, 우연오차 세 가지가 있는데 개통오차에는 계기오차, 환경오차, 이론오차, 개인오차가 있고요. 계기오차는 계측기에 대한 오차, 환경오차는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론오차는 이론을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오차, 개인적인 판단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개인오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과실오차 공부하겠습니다. 과실. 네, 미스테이크죠. 자, 측정기의 취급 부주의로 생기는 오차. 내가 측정기를 잘못 취급을 했어요. 숫자를 잘못 읽었어요. 이거 5를 더해야 되는데 5를
그렇게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측정기를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생기는 내가 과실을 보면서 생기는 오차입니다. 측정자가 주의하여 제거해야 하는 오차다. 측정자가 주의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오차겠죠. 측정자와 숙달 등으로 어느 정도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오차. 그 다음에 우연오차가 있습니다. 우연. 측정 중에 주의의 사정으로 측정자가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네. 이런 게 우연오차입니다. 자, 우연오차 대표적인 예로요. 기온이 약간씩 변해요. 그러면 나는 주의를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생기는 오차.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우연오차입니다. 우연오차는 통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우연오차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보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잽니다. 여러 번. 또는 수량을 많이 재요. 그래서 평균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연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의 제품을 여러 번 재거나 또는 여러 개의 제품, 동일한 제품을 다 같이 재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걸 전체의 값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부 우연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통오차와 과실오차 이 두 개를 최소화하여도 피할 수 없이 우연히 발생되는 오차, 이게 바로 우연오차입니다. 우연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고정이라고 하는 거 읽어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통 하죠. 항상 계측기가 됐든 측정기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참값으로 분금의 값을 참값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는 작업을 보정, 흔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차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통오차와 과실오차, 우연오차가 있다. 개통오차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계기, 계측기 오차, 환경오차, 이론오차, 개인오차가 있습니다. 계측기의 잘못으로 생기는 오차, 환경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론을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오차, 개인 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오차, 이게 바로 개통오차고요. 과실오차는 내가 실수를 해서 과실을 보면서 발생되는 오차를 과실오차고요. 두 가지를 아무리 주의해도 우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오차가 우연오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값을 주로 씀으로써 우연오차를 최소화시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차의 종류는 이렇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라는 얘기는요. 여러 번 측정하거나 계산하여 그 결과가 서로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낸다. 여러 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한 결과들이 서로 가깝죠? 이게 정밀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밀도가 있다. 즉, 균질성을 나타낸다. 관측된 값에서 편차가 적을수록 정밀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적잖아요. 관측된 값들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밀하다라고 합니다. 정밀. 네, 이렇게. 우연오차가 존재하면 반복 측정 시 측정값이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지는 불일치의 정도를 산포라고 합니다. 산포. 산포라는 표현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이 흐트러지는 정도, 이 흐트러지는 정도값, 그게 산포입니다. 또는 산란이라고도 하고요. 산포가 적다라고 한다면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흐트러져 있는 정도, 이 흩어져 있는 정도요. 그게 산포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 산포가 적다라는 얘기는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정확도라는 건 뭐냐? 측정하거나 계산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자, 측정을 했더니 이 측정값과 내가 여기 나타내는 실제 값, 이 참값, 이 값들의 차이, 이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네, 정확도. 자, 이 다트는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정확도가 높습니까? 정확도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은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예. 이 다트는 이 가운데서 얼마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 거 한번 볼까요? 가운데서 전부 벗어나 있어요. 크게. 그러면 정확도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맞은 곳의 위치를 봤더니 전부 붙어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밀도가 높다. 산포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정확도는요, 위에서 산포라는 말 나왔죠. 산포. 정확도에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참값에서 모평균을 뺀 값을 편기라고 합니다. 자, 편기. 자, 편기. 참값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빼서 평균을 했더니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평균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하고 평균에서부터 참값을 뺐더니 이 거리가 긴데 얘는 평균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참값을 뺐더니 거리가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편기가 작은 겁니다. 편기. 자, 편기라는 것은 참값에서 모평균, 이거의 평균을 뺀 값을 편기라고 하는 거고요. 산포라는 것은 이 값들, 측정한 값들이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포가 적은 것은 정밀하다. 그리고 참값에서 평균값과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은 편기가 작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두 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는 B보다 정밀도는 높아요. 왜? 산포가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B는 A보다 정밀도는 낮죠. 얘는 흐트러져 있으니까, 흐트러지는 정도가 크니까 산포가 크죠. 그러면 정밀도는 낮다. 반대로 B는 정확도는 A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균이 참값에서 멀지 않으니까. 이래서 얘는 정확도가 좋은 거고요. 얘는 정밀도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포와 편기로서 정밀도와 정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산포, 측정한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얘는 모여 있는 거고 얘는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산포가 작을수록 정밀하다라는 거고요. 평균값과 참값의 차이값, 평균값과 참값의 사이값이 작을수록 이걸 편기라고 하는데, 이 편기가 작을수록 정확도는 높다. 즉 참값 근처에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산포와 편기를 가지고 정밀도와 정확도를 알 수 있다. 만약에 이 다트가 전부 한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럼 얘는 산포가 적기 때문에 정밀도도 좋고요. 평균값이 한가운데 있겠죠? 평균값이. 그러면 평균값하고 참값하고 거의 일치하니까 정확도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뭐 보통 말하는 정규분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참값에 나 이 값이 돼야 되는데 측정했더니 이보다 좀 더 크고 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량이다.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평균값과 참값이 일치해요. 평균값과 참값이. 그래서 얘는 한 가운데에 다 모여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폭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 산포가 작은 거죠. 산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평균값과 참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정확도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퍼진 정도는 똑같습니다. 이거요. 산포는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산포는 좋아요. 즉 산포가 작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까? 정밀도가 좋은 거죠. 네, 다트가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값하고 평균값 이 차이가 커요. 이게 뭐죠? 편기죠. 편기가 크면은 정확도가 낮은 거죠. 자, 평균값 이 다트의 평균은 여기입니다. 그럼 참값은 이 가운데예요.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확도는 나쁘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지는 못하나 정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거요.
자, 참값과 평균값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일치한다 또는 가깝습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좋죠. 근데 퍼져 있는 정도가 얘는 모여 있는데 얘는 퍼져 있어요. 그러면 정밀도는 낮은 거겠죠. 이 산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정확도는 좋으나 정밀도는 낮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포가 크다. 산포가 크기 때문에 얘는 정밀도가 안 좋죠. 정밀도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값과 평균값. 참값은 여기인데 평균값은 여기에요. 그러면 거리가 있다. 이 거리를 뭐라 그랬죠? 편기라고 했죠. 편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도가 안 좋다. 즉 평균, 즉 산포가 크기 때문에 정밀도도 안 좋고 참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 즉 편기가 크기 때문에 정확도도 안 좋다. 그래서 그림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도 없고 이게 평균도 여기냐 평균과 참값의 거리도 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는 산포와 편기로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잘 이해를 하셔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아까 말씀을 했던 것은 이게 퍼져 있으면 산포죠. 자, 산포가 있는 거고, 자, 평균값과 참값, 이 평균값과 참값의 차이를 편기, 바이어스라고 했고요. 자, 측정값과 참값, 이것을 오차라 그랬죠, 우리 아까. 자, 오차, 이만큼 오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크면 클수록, 얘는 퍼집니다, 퍼져요. 퍼지면 곧 뭐가 나쁩니까? 정밀도가 안 좋죠. 정밀도도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참값과 평균값이 거의 일치하죠? 그러면 참값에서 평균값 뺀 거 편기가 작다. 편기가 작으면 뭐가 좋습니까? 정확도가 좋은 거죠. 자, 측정값을 뺐더니 이 차이가 작아요. 이건 측정값을 뺐더니 큰 거고 이건 작아. 그러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산포가 적은 건데 퍼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평기가 작기 때문에 정확도도 좋고 산포가 작기 때문에 정밀도도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두 개를 한꺼번에 표시한 경우인데요. 자, 검정색을 보겠습니다. 검정색은 일단 산포가 작죠. 파란색보다. 산포가 작기 때문에 정밀도는 좋죠. B보다, 이 초록색보다 정밀도는 좋고요. 그 다음에 편기를 보겠습니다. 편기. 자, 이번에는요, 평균값과 참값이에요. 참값. A의 참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되죠. 참값과 평균값 뺀 거 편기가 크다. 편기가 크면 정확도는 나쁘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검정색 선은 산포가 적기 때문에 정밀도는 좋고 편기가 크기 때문에 정확도는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만 옮겨오면 상당히 우수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 하늘색, 파란색 선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가 크죠.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 꼽혀 있는 거예요. 근데 B의 참값과 평균값이 적어요. 이쪽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도는 이거보다 좋다라는 얘는 전부 밖에 꼽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여기인데 거리가 편기입니다. 편기가 크기 때문에 정확도는 나쁘고 얘의 평균은 대략 여기 정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편기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정확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차, 그 다음에 오차,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보고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1차시 보고서 내용은 생략할 테니까 만약에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1주차 1차시를 보시고 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차의 종류와 특징 설명하시오. 용어를
설명하시어 또는 필요하다면 그림을 그리다 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산토나 편기, 그리고 이게 정밀도와 정확도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한 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1, 2주차의 비대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